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PB님,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인데 이미 예측 시장에서는 한 80% 이상으로 베팅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매파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우호적인 발언들을 해줬거든요. 자, 이게 궁금합니다. 이 사람 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일단 제가 수요일에 방송할 때는 리더라고 이제 블랙록 CIO를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기 직전부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하다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한 시간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지사를 연준 새 의장 후보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매파적 발언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이쪽에 보시는 화면에서부터 의장 경력을 보시게 되면 96년부터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M&A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백악관에서 대통령 정책실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이후에 최연소 이사가 나오게 되었고 이때 패드에서 한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경제권에 있다가 요 근래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주장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 아래 두 가지 사회 이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UPS와 쿠팡에서 사회 이사를 하고 있어서 이건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보고 지금 케빈 워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 임기가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의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의장을 이례적으로 조기 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준에 대한 강한 압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워시 전 이사가 이제 잇따른 금리나 지지 발언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우리는 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연준의 지도 체제를 망가졌다라는 아마 저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 바꿨어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다음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상원 청문회를 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를 담당하는 이제 은행위원회 소속의 틸리스 공화당 의원이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청문 절차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발언까지도 있어서 최종 임명 시기가 과연 파월 의장의 이제 끝나는 5월 전에 과연 절차가 마무리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내각회의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함께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의장으로 좀 지목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 시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의장이 된다면은 아마도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빠른 사이클로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약간 의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케빈 워시가 사실 유력하다라고 나온 시점부터 달러 강세라던가 귀금속 가격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연준 의장 지명 발표가 난 시점부터 2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정이 됐고 그리 큰 움직임 자체는 아닙니다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 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좀 더 늦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 새 의장 후보가 발표 나기 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인 변동성이 좀 적은 리더라는 블랙록 CIO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약화됐던 모습을 좀 봤었습니다. 이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해진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케빈 워시 연준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처럼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전에 과연 연준 의장으로 청문회가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부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또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매파적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방금 전에 나왔던 발표이고 오늘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은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채권물 금리가 조금 변동된 거는 말 그대로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의장이 지명됐다라는 점에서 불확실성 자체는 해소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프리마켓 주가지수 선물은 사실 다 약세거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지금 약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을 생각하셔 보더라도 조금 주가가 빠질 거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이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워낙 1월부터 저희가 저희가 테크주로 표현하던 M7 주식들이 많이 높아졌다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연준 새 의장 후보가 저희가 이틀 전과 예상 다르게 다른 후보가 유력하게 되었고 발표가 나오게 됐다라면은 아마도 지금은 시장이 아마 좀 상승을 베팅하기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에 어떻게 보면 이 공포 지수에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또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준의 독립성이다 보니까 해당 인물이 의장이 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멀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네.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같은 생각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먼저 예상을 좀 해보고 싶고 다만 청문회 통과까지 미국 상원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상원에서는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같은 표 52대 48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습을 조금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과연 케빈 워시 이사가 청문회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명이 되는 것과 사실 또 실제 의장이 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일단 상원 인준 과정 자체도 좀 험난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케빈 워시 지명된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의 좀 특징주로 묶어서 보고 싶은 건 쿠팡입니다. 이 인물이 쿠팡의 사회이사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한 5%까지 올렸다가 상승폭을 조금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재료에 불과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까 방송 전에도 제가 살짝 좀 장난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긴 했는데 네. 쿠팡 주가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일단 요 전에 케빈 워시 연준 전 이사가 쿠팡의 사회이사임을 알고 있는 미국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아마도 한국인들이랑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 이후에 쿠팡에 대한 정책적인 발표나 주가의 한방은 조금 정치적 비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쿠팡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희 한국에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TF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다만 사회이사가 연준 의장 후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시장의 관심은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또 쿠팡의 사회이사가 됐다 보니까 의장으로 지명이 됐다 보니까 쿠팡의 주가가 조금씩 꿈틀꿈틀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담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인의 힘일 수 있다. 요건 또 주의를 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장에 굉장한 핫 이슈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 내렸고 메타가 10% 올랐습니다. 이렇게나 엇갈린 흐름 앞으로도 좀 이어질지가 궁금한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오히려 상반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메타가 오히려 약세입니다. 어제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웃는 메타와 우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이렇게 요약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물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어제 거의 한 10% 가까운 주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린 여파로 주가가 12%가량 급락하고 시가총액이 약 4,300억 달러가 좀 없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난해 12월까지 석 달간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본 지출이 66%가량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은 이제 애저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률이 시장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계약 잔액이 6,25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45%가 오픈 AI와 관련되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지 않나라는 좀 우려 섞인 주가 반응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한 60% 가까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이를 수익화해서 주주에게 안겨줄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시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노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라는 소시 에테제너럴이라는 그 회사의 평가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기술주 간의 상관관계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도 떨어졌다.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AI 또는 반도체 또는 테크라는 이야기가 붙었으면 모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지금부터는 아마 AI 투자에 대한 서사가 모두 함께 오르는 국면에서 이제는 승자와 패자가 좀 갈리는 단계로 접어드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돈이 되는가를 이제 입증할 기회를 조금 다음 기회로 늦춰놓은 게 아닐까라고 시장은 판단했다라고 좀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이제 메타는 오랜만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관심,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익성을 좀 증명했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10%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0년 연간 자본 지출을 한 1,350억 달러, 190조 원으로 전망을 하게 됐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에 올인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연간 투자를 최대 약 190조 원까지 초지능으로 아마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니냐라는 좀 기대 어린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어제 주가의 급등은 좀 기대 어린 시각으로 올랐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 살짝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투자 대비 아직 실적이 만족스러우지 못한 거였고, 메타는 지금까지 사명처럼 메타버스에 조금 관심을 많이 쏟다가 이제 AI 쪽으로 조금 사업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실적도 매출도 85조 원, 주당 순이익도 한 8달러 정도로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특히 광고 사업의 수익성도 좋았다라는 메타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프리마켓에서의 하락은 또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이렇게 빠졌을 때는 들어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빠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방향성을 꽤 오랫동안 유지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어제 주가가 오르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뀐 거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돈이 된다라는 모습을 이번에는 보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보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대비해서 돈에 대한 승부수가 안 나온 거고, 메타는 이제 돈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또 중장기적으로는 탄탄한 모범생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일제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아요. 4분기 어닝 시즌만 해도 실적을 발표한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죄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려가 너무 과도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주춤하자 이제 소프트웨어 중소형 주들이 네. 주가를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025년은 AI 생태계가 형성된 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렇다면 올해 2026년은 AI가 실제 수익을 증명해야 하는 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 수익화가 지연됐다는 표현이 가장 옳은 것 같고 이 우려에 소프트웨어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나우라는 회사도 실적 발표 후에 후폭풍이 좀 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와 데이터독, 세일즈포스들도 10% 안팎의 좀 주가가 하락을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통적인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들이 어제는 좀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 전망 대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실적을 발표한다면은 이거보다 주가가 좀 많이 이에 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가 실적에서 좀 반납하는 좀 안타까운 어제였지 않았을까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는 정말 소외되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좀 악재가 될 법한, 이 걱정이 될 법한 요인들만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SAP도 실적 나오고 급락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빠졌을 때를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프트웨어는 이제 들어가 보긴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SAP를 이제 ADR로 이제 미국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신데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이번에 뭐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로 15% 급락했다라고 먼저 한 줄로 요약을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 사전 주문이 25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 시장 전망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전 주문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급락한 이 추세에서는 진입하기에는 좋아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매출 가이던스가 258억 유로에서 262억 유로로 전년 대비 한 23% 정도 성장할 거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26%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이 성장폭이 굉장히 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감이 있었고 주가가 좀 좋았던 모습을 2024년부터 25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런 실적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 한번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애플 실적이 나왔죠. 이제 호실적 가져가면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곧 시리에 제미나이가 탑재된 버전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AI에 대한 기대감 안고 주가도 조금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애플이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강력한 아이폰 판매량으로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206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이번에 알려져 있었는데 가장 시장 조사업체가 이제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1,384억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가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지금 자막에서 나오듯이 AI 시장의 진입이 살짝 늦은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차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제미나이 기반으로 개발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직 제미나이가 탑재된 아이폰이 나오는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밝혀져 있지가 않아서 그리고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만 결국에 아이폰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팔리고 있었고 미래에도 많이 팔릴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의 음향 관련 AI 스타트업인 Q.AI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 쪽으로 좀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다만 애플의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은 AI 시장에 좀 늦은 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AI는 언제 반영이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속도감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프리마켓에서 테슬라가 지금 좀 올라주고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스페이스X, XAI 합병에 대한 이슈로 오늘 좀 모멘텀을 가져가는 걸까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고, 특히 오늘 기사에서는 스페이스X를 테슬라에 붙이거나 또는 XI와 붙여서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XAI 또는 테슬라와 이제 합병이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합병 비율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합병이 만약에 된다면은 위성, 인터넷, 국방의 자율주행까지도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네바다주의 기업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제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합병을 검토하면서 XAI와의 기업 결합도 대안으로 고려한다 그러면서 네바다주에 법인 두 곳이 설립되었는데, K2 머저 서브 그리고 K2 머저 서브 2라는 유한 책임 회사 두 곳이 나란히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스페이스X의 이제 CFO가 임원으로 되어 있고, 이 유한 책임 회사에는 스페이스X 법인 경영진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합병이라는 머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합병 절차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다만 머스크,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XAI 모두 논평에서 이 논평 요청에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론할 뿐이지 합병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일단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 주식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현재 스페이스X는 기존에 현재 8천억 달러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IPO가 된다면은 1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또 테슬라 시가총액도 현재 1조 5천억 달러인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도 반영이 된다면은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과 또 합병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 자 마지막으로 샌디스크가 올해, 그러니까 1월에만 13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지금도 20% 넘는 급등이거든요. 이게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질주 계속된다. Yes or no. 네, 예스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확장 수혜가 메모리 반도체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 외에도 제가 살펴볼 회사들을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샌디스크 외에 살펴볼 회사들 아무래도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 이런 쪽이겠죠? 네, 거기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보신다면은 네. 이 네 가지 네 기업이 주가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샌디스크와 그로 비롯한 다른 기업들까지 함께 언급을 해보면서 오늘 내용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